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에 헌재가 선고한 직후에 해동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고 지금 좌파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이 국회에서도 부성찬이 이야기를 했고 대정부 질문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이 기획이 된 것처럼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희대 첫 입장인데 원래는 6시 퇴근 시간에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다는 예고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고 입장문으로 대신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금 전에 발표한 그 입장문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한덕수와 논의 안 했다. 한덕수와는 논의 안 했다. 자,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짧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 명의의 입장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희대 축출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느라고 좌파, 극좌파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좌파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정청래 또 그 주미애 이런 쪽에서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희대 축출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마치 어떤 모의가 있었다.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 뻔했던 한덕수와 만나서도 상의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 격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같이 만났다. 그날 4월 4일 날 탄핵이 됐는데 4월 7일 날 만났다는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찌라시에 또 하나 더 보태느라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춘 씨의 측근도 한 사람 거기 있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찌라시에 올라왔고 지난번에 이미 5월 달에 국회에서 한번 이게 서영교 의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뭐 허위 사실인 것처럼 다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다뤄지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걸 이제 조희대 축출에 필요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낸 거죠. 특히 민주당 부성찬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이 부안내동했죠.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자,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당사자들이 전부 다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장이가 되고 명예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핵심 당사자 세 사람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명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지금 언론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 좌파 세력이 그냥 음해를 하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입장문까지 지금 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실이 일절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은 일체 없다.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계속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정청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조장하는 데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고발장이 있기는 한데, 고발은 뭐 자파단체에서 고발했겠죠. 그런데 고발장이 있긴 한데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없다는 겁니다. 뭘 수사할 끈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고발장이 있는데 신빙성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 특검보.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련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다. 이게 뭐를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자기들은 고발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이게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수사를 안 하는, 못하는 이런 처지면서 마치 우리가 거기까지 뭐 수사할 것은 어떤 법적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살짝 남겨두는 그 해동이 마치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집하기 한 총을 내린다는 것을 미리 작정을 하고 추진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지를 또 좀 남겨두는 그런 또 특검부 발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특검에서도 조금만 고투리가 있으면 이거 바로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고투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왔고 첫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허위 찌라시를 가지고 국회에서까지 음해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지 오늘 그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현재 상황을 찌라시 내용을 부인을 하는 것에 그쳤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라는 게 결국은 내란특별재판부를 계속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 1심 판결까지 계속 맞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 숙행 가능성도 지금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